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지난 영상에 이어서 또 두 번째로 이제 2차 스캔을 할 건데요. 네, 오늘은 지난번 스캔과는 다르게 여러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런 스캔을 해보려고 해요. 물론 지난 스캔 영상에서도 마지막에 코트 카드가 자신의 별자리와 대응을 했었잖아요.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메이저 카드가 여러분의 이제 생년월일과 연관성이 있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탄생 카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소울 카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충분히 그와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있고 저도 다른 유튜브 영상을 보고 많이 배웠기 때문에 혹시나 소울카드나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민경이라고 치면은 유튜브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민경 쌤의 그런 이렇게 벙커원 강좌를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최정환 님이나 뭐 기타 다른 이렇게 분들이 강의해 놓은 것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자신의 탄생 숫자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네, 우선 종이에다가 자신의 생년월일을 적어보도록 합시다. 네, 저도 같이 따라서 적을게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1989년생 2월 25일 거기에 물고기 자리죠. 그런데 여기서 각각의 숫자를 다 더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1 더하기 9는 10이죠? 그러면은 10 더하기 8을 또 해봅시다. 그러면은 18. 그리고 18 더하기 9는 27. 네, 27이죠. 그리고 27 더하기 0을 하면은 어차피 27이기 때문에요. 그냥 더 하나 만하고요. 저는 27과 2를 또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29겠죠? 그럼 29에다가 2를 또 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1이 나오고요. 31에다가 5를 또 더해버리면 최종적으로 결과는 36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36, 이거를 또다시 쪼개서 또 더합니다. 3 더하기 6을 또 해줘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9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소울 카드, 탄생 숫자 그냥 소울 카드라고 할게요. 소울 카드는 9번이 되겠습니다. 이 9번 카드는 결국에는 메이저 카드의 9번이거든요. 그래서 은둔자 카드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네. 이렇게 저의 카드가 이렇게 은둔자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메이저 카드의 숫자는 어딨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물론 맨 위에 써 있습니다. 여기 로마 숫자로 써 있기 때문에 이건 잘 안 보이는데 제가 다른 걸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8번은 여기에 이제 로마 숫자로 8번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한 자리 숫자, 이런 계산을 통해서 나온 한 자리 숫자가 자신의 소울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과가 혹시 36 이렇게 떨어지면은 그냥 더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10이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 자릿수로 또 맞춰주시는 거예요. 1이겠죠. 1 더하기 0은 1이고요. 그럼 11은 어떻게 됩니까? 1 더하기 1은 2예요. 그러면은 뭐 20이 넘어가는 숫자면은 20이다 하면은 2 더하기 0은 2겠죠? 또 다른 숫자 해볼까요? 19. 19면은 1 더하기 9는 10이잖아요. 그러면은 1 더하기 0을 또 더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숫자 1이 됩니다. 네, 한 자리 숫자가 나올 때까지 각 자리를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나온 숫자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네, 이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실 텐데, 한번 이렇게 지금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왜 마이너 카드까지 펼쳤을까요? 네, 다 이유가 있겠죠? 네, 메이저와 마이너를 같이 스캔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매디션 카드는 굉장히 고집스럽다. 그리고 고집스럽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어떤 한 가지 일을 밀어붙인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한 가지 생각을 밀어붙이든지 어떤 한 가지의 일을 추진을 할 때 다른 거 안 돌아보고 무조건 밀어붙인다든지 이분들은 장인이세요. 끈기의 달인이라는 거죠. 생활의 달인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오시는데 그분들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한 가지 분야를 지속적으로 파셨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효율이 좋고 더 빠르고 더 완벽하게 그래서 그 분야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은 그래서 이런 매디션의 카드들 나오시는 분들은 한 분야에 굉장히 정통하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게 이 카드들의 해석에도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직업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더 빠르고 더 남들한테 뒤지지 않게 더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기 때문에요. 직업적으로 아주 성과가 좋다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에이스 오브 완드 네, 그런 느낌입니다. 뭐 물론 이 카드가 직업적인 새로운 출발 아니면은 내가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할 때 주로 나오기도 하지만 고집스럽기도 하고 남들보다 더 잘하려는 그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길로만 파고. 네, 그게 숫자 1번의 특징입니다. 네. 외길이다. 한 길만 판다. 다른 거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거고요. 그리고 에이스 오브 컵. 요거는 관계예요. 이거는 새로운 관계. 제가 이거 에이스 할 때 손모양 보시라고 했죠? 이 손모양은 이거는 어떤 도구를 쓰는 거고 이 손바닥이 밖으로 보여져 있는 거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물건을 쥐고 있는 걸 보여준다. 이 완드를 쥐고 있는 거를 보여준다라는 거는 결국 타인에게 내 능력을 과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시 설명해 드리면 자기 과신이 심할 수도 있어요. 자부심이라든지 과신이라든지 그런 것도 심할 수도 있고 그게 뭐 물론 나쁘다라는 건 아니고요. 네, 다 좋은 겁니다. 자신감이 넘친다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일적으로는 이렇고, 그럼 관계적으로는 손을 펼쳐서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이 마법사가 이 관계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 마법사가 에이스컵처럼 관계를 하는 건데, 내가 상대방한테 마음을 주기는 주는데, 거의 일방적으로 주는 경우가 많아요. 앞뒤 전후사정 안 가리고 그냥, 어, 내 마음은 이래. 나는 너를 좋아해. 아니면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내 마음을 상대방한테 일방적으로 전해주는 거죠. 네, 상대방의 마음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네, 그게 또 매지션의 특징이죠. 네, 거의 일방적이고 고지곳대로 그리고 한 우물만 파고 외골수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거는 이 사람이 어떠한 결정이나 판단을 내릴 때 그걸 뒤집지 않는다는 카드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번 내린 결정은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결정난 사항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번복하지 않으시고요. 그래서 이것은 또 호불호도 심하고 그런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확실하고 정확하고 명확하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하시든 어떠한 결정을 내리시든 우유부단한 그런 태도를 보여주지 않으시고요. 확실해요. 언제나. 시원시원합니다. 이분들이 어,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해 보시면요. 에이스 펜타클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네, 무슨 꼼수를 부린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요. 확실하게 분석됐고
확실하게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면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주식처럼 막 불안정성이 좀 높거나 뭐 비트코인처럼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막 그런 것들은 투자하지 않으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 선택이 있는 그런 분야는 이 매디션이 싫어해요. 물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아마 어 1번 나오신 분들이 상당히 괴롭지 않을까 싶어요. 네. 확실하지도 않은데 그런 걸 뛰어들고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그걸 선택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에이스 소드에 위반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좀 안 좋은 인생이 될 수 있고요. 에이스컵, 내가 일방적으로 마음을 전달하기만 한다. 뭐 물론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타인의 이야기를 귀 기울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이 점을 커버하는 게 바로 에이스 완드. 직업적으로 내가 어떤 한 분야에 정통하고 능력이 된다면 이런 에이스컵 정도는 커버될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각각의 마이너 카드가 메이저 카드의 세부 속성이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이해해 나가신다면 훨씬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지션, 네,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고집스럽고 능력이 좋고 선택 장애가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어떤 진로를 결정하실 때는 확실하게 한 가지를 이렇게 잡아서 아무거나 잡고 가시는 게 좋아요. 이거를 키워드적으로 보셔도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요 내용. 네, 요 내용대로 리딩을 하셔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매지션 특징이 뭐냐면은 잘생긴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남성분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카드에 나왔을 때 남성분 카드라고 웬만하면 읽으세요. 네, 그러면은 얼추 맞습니다. 네, 사람의 성격 자리에 나왔을 때는 그 사람의 성격을 매지션으로 읽어야겠지만 어떠한 뭐 관계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켈틱 크로스나 뭐 이런 데서 관계적으로 나왔을 때는 이제 매지션이 남자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되게 잘생긴 남자 그리고 고집스러운 남자 그 이 사람은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에이스 소드는 논리적인 근거에 의한 자신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말도 굉장히 잘합니다. 매지션이. 심지어 나중에 행성도 할 텐데 행성이 머큐리예요. 수성. 수성이 커뮤니케이션과 숫자와 관련된 굉장히 계산에 능통한 그런 카드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가는 네,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냥 느낌만 가져가세요. 네. 그리고 대충 이 사람은 어떤 느낌이겠구나라고 이제 느낌을 이렇게 잡으시고 주변 카드를 보면서 리딩하시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숫자 설명 때문에 좀 영상이 많이 길어졌는데요. 제가 다음 시간부터 숫자 2번부터는 어, 이제 앞에 설명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